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왜냐하면 미지급의 뜻이 뭐예요?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래서 우리가 안 줬다 그래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9월 1일 날 이자 비용 2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을 현금 줬어요. 현금 지급하다. 3개월치. 그러면 주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비용. 비용의 증가. 뭘로 줬죠? 현금. 자산의 감소. 왜냐면 주면 줄어들잖아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그러면 9월 달부터 3개월치 줬으니까 9월, 10월, 11월 달 것까지는 준 거예요. 그러면 몇 달치 안 줬죠? 한 달치. 그래서 한 달치면은 100만 원이죠. 그래서 비용의 증가.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안 준 거 뭐라 그래요? 미지급 비용. 얼마 안 줬다고요? 100만 원. 뭐의 증가? 부채의 증가. 왜냐면 안 줬으면은 내년에 더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8월 1일 날 저기 임차료 300만 원을 현금 줬다라고 생각하시고 3개월치. 그 다음에 12월 31일 나머지는 내년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또 풀어보세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임차료로 얼마 있었죠? 300만 원 있었죠. 그리고 시험 보실 때에는 58 나눠주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큰 틀만 보는 거니까.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얼마 드렸어요? 네, 300. 자산의 감소. 그러면 3개월 치면 8월, 9월, 10월까지 준 거예요. 그러면 몇 달치 안 줬죠? 두 달치. 한 달에 100만 원이니까 두 달이면 얼마예요? 200이에요.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안 준 거 뭐라 그래요? 미지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얼마 안 줬다? 200. 부채의 증가. 대부분 1일로 나와요. 몇 월 1일. 왜 그러냐면 그래야 한 달치 계산하기가 어때요? 쉬워요. 아니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8월 26일. 근데 1일은 월로 계산해라.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8월 15일이야. 그럼 8월 15일이면 한 달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한 달치로 봐라. 이렇게 나올 때도 있긴 있는데 시험 문제는 90% 이상은 1일로 나와요. 왜냐면 그래야 몇 달치가 되죠? 한 달치가 되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그게 다 미지급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5번, 6번. 그 다음에 14번, 24번, 25번, 마지막으로 28번까지 총 6개죠?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5번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미지급. 찍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미지급 나오면 뭐요? 미지급 비용.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도 좋아요. 그다음에 지문에 성급이라고 나오면 무슨 비용이요? 성급 비용. 요거는 근데 결산 때만 쓰는 거예요. 결산에서만. 그래서 거기 보시면 5번 보시면 단기말 현재까지 사무실이죠. 사무실이니까 몇 번대예요? 800번대예요. 몇 번대요? 800번대. 그래서 800번대 임차료 얼마요? 200.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 언제 주기로 했어요? 네, 내년 1월 15일. 그 1월 15일이 내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우리는 몇 월 며칠이니까? 네, 12월 31일이니까. 그래서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미지급 비용 200. 부채의 증가. 그
그 다음에 6번 또 보시면은요. 6번 보시면 기말 현재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이 얼마 있죠? 12만 원 있대요. 얼마 있대요? 12만 원. 그래서 결론은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근데 뭐 안 줬죠? 이자 안 줬죠. 그래서 우리 주는 이자 뭐라 그래요? 네, 이자 비용 얼마 안 줬어요? 12만 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안 줬다. 미지급 비용 얼마 안 줬다. 12만 원. 뭐의 증가?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14번. 그래서 14번 보시면 결산일 현재 이자를 356만 원을 줘야 되는데, 예, 줘야 되는데 몇 월 며칠 날 주기로 했어요? 예, 1월 29일이면 올해 줄 거다, 내년에 줄 거다? 내년에 줄 거다. 그러면 결론은 안 준 겁니다. 그래서 뭐 안 준 거예요? 이자. 그래서 우리가 주는 이자 뭐라 그러죠? 예,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얼마 안 줬어요? 예, 356만 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어느 변이요? 대변에 안 줬으니까 뭐예요? 미지급 비용 얼마 안 줬어요? 356만 원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24번. 그래서 2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대출. 우리 대출 받았으면 뭐 줘야 되죠? 이자 줘야 되죠. 그래서 이자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자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1억 곱하기 연 몇 프로? 12%. 그리고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연 12%. 연 12%면 1년 동안에 몇 프로 주는 거예요? 12%예요. 근데 우리는 10월 달부터 썼어요. 몇 월 달부터요? 10월. 그러면 연이니까 1년은 몇 달? 12달. 그리고 10월부터니까 몇 개월? 3개월. 그래서 12분의 몇이요? 3.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분수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분수 쓰면 항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밑에는 전체예요. 그래서 1년은 몇 개월? 12개월. 그래서 12. 그 다음에 10월 달부터 빌렸잖아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해서 몇 개월 동안만 썼다? 3개월. 그러면 이자도 몇 개월치만 줘야 되죠? 3개월치.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300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자를 주기는 줄 건데 만기에 준대요. 그러면 결론은 지금 줬다 나중에 줄 거다. 나중에 줄 거다. 그리고 저기에다가도 밑줄 좀 쳐주세요. 마지막에 보시면 월할 계산. 이게 월할 계산이에요. 몇 분의 몇? 네, 12분의 3. 그래서 월로 계산을 해라. 그걸 이제 무슨 계산이라 그래요? 월할 계산. 그래서 보시면 24번 우리 주는 이자 뭐라고 하죠? 이자 비용. 그래서 이자 비용 얼마요? 300 비용의 증가.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뭐라 그래요? 미지급 비용 얼마 안 줬다? 300 부채의 뭐요? 증가.
다음에 25번. 12월분 영업부 급여 200만 원이 누락됐는데 왜 누락되었냐면은요. 언제 주기로 했어요? 1월 16일. 그러면 올해 주는 거예요? 내년에 주는 거예요? 내년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있죠. 올해 거 내년에 주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월급 날짜가 매달 10날. 예. 전달 걸 10날 받는 회사들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어쨌든 전달 거여도 요거는 올해 거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12월 달 거니까. 그래서 급여죠. 우리 영업부 급여 뭐라 그래요? 급여라 그래요. 예. 생산부는요? 임금. 그래서 급여 얼마 주기로 되어 있죠? 200. 비용의 증가. 주긴 줄 건데 내년에 줄 거죠. 맞죠? 1월 며칠 날 줄 거예요? 16일 날. 연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12월 31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에 줄 거니까 결론은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미지급 비용. 얼마 안 줬다? 200. 그래도 얘는 할만하죠. 미지급은. 네, 얘네는 고정이에요. 네, 근데 쟤네가 문제예요. 성급 비용하고 선수 수익은 차변 대변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차변 대변 왔다 갔다 하는 결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약간. 왜냐면 한쪽만이면은 계속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 외워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양쪽에 다 나오면 외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28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미지급. 그래서 결론은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그래서 차변의 공장이니까 500번 때 뭐요? 임차료 150. 그 다음에 800번 때 임차료 100.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미지급 비용. 그래서 둘 다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 비용 얼마 안 줬다? 250. 부채의 증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오세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안 푼 거 위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 1번 안 풀었죠? 네, 1번은 외화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예요? 외화. 그리고 오늘 조금 못 풀 수 있어요. 오늘 못 푼 거 내일 풀고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프로그램에 등록도 할 거예요. 저희 아까 풀었던 그 모의고사 있잖아요. 2하나 0하나 거기에도 결산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연습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면 조회 하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조회하고 그 다음에 잘 안 풀리는 거 뭐 감가상각 누계액이나 아까 있었던 연결재무제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따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 4시간 다는 아니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이제 기출문제 풀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한 2-3개는 저하고 같이 하고 나머지부터는 풀고 맞추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왜냐면 어쩔 수가 없는 게 같이 풀면 답은 더 많이 받는데 중요한 거는 시험장 가면 혼자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푸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외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이라고 있고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 그래서 외화 관련된 게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얘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는 언제 쓰냐면 실제. 그리고 아래 거는 결산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 문제 아니면 요걸로 쓰는 거예요. 결산은 몇 월 며칠? 네, 12월 31일 하루만 요거 쓰는 거고 나머지는 다 위에 거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왜 하냐면은요. 외화는 언제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이거를 매일 맞출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주된 업무는 아니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맞추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이요? 12월 31일 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쓸 거는 요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결산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이런 거는 어떤 회사 가시는 분이 잘 하셔야 되냐면 수입이나 수출하는 회사들. 왜냐면 수입 수출할 때 하나로 계산하긴 하지만
돈 주고받을 때에는 외화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날짜 잘 맞추면 우리가 이익 볼 수도 있고 날짜 잘못 맞추면 뭐 할 수도 있어요? 손해 볼 수도 있죠. 왜냐면 수시로 뭐 하니까요?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 해외여행 갈 때 외화로 바꿨다가 들어오면서 봐갖고 안 바꾸시는 분들도 있죠. 쌀 때 안 바꾸고 갖고 있다가 비싸지면 바꿔야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뭐가 날 수도 있으니까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나오면 항상 세 줄로 풀어요. 일단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장기 차익금. 우리가 딴 건 몰라도 말뜻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장기 몇 년 이상? 차입은요? 차자가 빌릴 차자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 오는 거. 그래서 장기 차입금은 부채예요. 왜 부채냐면 돈 빌려 왔잖아요. 그럼 뭐 갚아야 돼요? 돈 갚아야 되죠. 그래서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장부가가 얼마래요? 4,400이래요. 얼마래요? 4,400. 그 다음에 거기 봤더니 미화 몇 달러예요? 4만 달러. 그 다음에 1달러당 얼마로 바뀌었대요? 마지막에 1,200원 곱하면 4,800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을 빌렸어. 내가 빌릴 때에는 4,400이 빌렸어요. 근데 12월 31일 날 봤더니 환율이 올랐네. 그래서 얼마가 됐죠? 4,800. 그러면 4,400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4,800으로 바꿔야 돼요? 4,800으로 바꿔야죠. 왜요? 올랐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똑같을 수도 있죠. 항상 결과는 셋 중에 하나예요. 올랐거나 떨어졌거나 똑같거나.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올랐습니다. 부채의 뭐요? 증가. 부채의 증가 어느 변? 대변. 대변의 장기 차익. 이 외화의 좋은 점은요. 이해하면은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늘어났대. 줄어들었대. 여기에 맞추면 되거든요. 얼마 늘어났다고요? 400. 400만 늘려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4,400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얼마로 만들어줘야 된다? 4,800으로. 그 다음에 거래처는 미쿡, 어메리컨 트랜스사라고 거기 있죠. 꼭 거래처는 많이 쓰실 거 없어요. 두세 자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부채라는 건 올라야 좋아요? 떨어져야 좋아요? 떨어져야 좋은 거죠. 근데 올랐죠. 올랐으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얼마 손해봤다? 400.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장기 차익금은 뭐의 증가예요? 부채의 증가.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문제 2개인가 3개 있어요. 찝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외화는 좋은 게 뭐냐면 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훨씬 더 어때요? 수월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기 차익금은 부채입니다. 근데 부채가 올랐대요. 그러면 올랐으니까 회사 입장에선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왜요? 돈 더 줘야 되니까. 그리고 가끔씩 이런 분이 있어요. 부채 오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제 것 좀 가져가십시오. 부채 오르면 나쁜 거예요. 왜요? 내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니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그 다음에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부채 증가 어느 변이요? 대변.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7번 하고요. 10번 하고요. 20번 해서 총 3문제 있습니다. 1시 2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한번 풀어보세요. 외화는 좋은 게 딱딱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딱딱 금액이 떨어져서 보기가 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차익금. 그래서 초반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뜻풀이에요. 그래서 단기는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차익금은 빌려 왔다. 그러면 돈 갚아야 되죠? 그래서 단기 차익금은 뭐예요? 부채. 그 다음에 원래 얼마였대요? 990이었대요. 990인데 9,000달러가
1달러당 얼마가 됐죠? 1200원이 됐죠. 그래서 1080만 원이 됐어요. 얼마가 됐어요? 1080. 그러면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부채의 증가 어느 변이요? 대변. 얼마 올랐죠? 90. 근데 거래처가 없어요. 거래처 있으면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거래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부채가 올라가면 기쁘다 슬프다? 슬프다. 그래서 손해봤다. 외화환산 손실. 얼마 손해봤다? 90. 그 다음에 10번. 기말 현재 장기차입금 계정 금액이 1억 9천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결산일 현재 환율은 850원이다. 그러면 이번 문제는 장기차입금이죠. 장기차입금은 부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자산인지 부채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 가서 뭐 하라고요? 쳐요. 컨트롤 뭐요? F. 무슨 차입금? 장기차입금. 치면 여기 나오잖아요. 비유동부채라고. 헷갈릴 수 있고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프로그램에. 그래서 얘하고 친해져야 돼요.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조교 등록. 저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99%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증가감소를 쓸 수는 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가능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러면 저기에다 뭐 하면 돼요? 물어봐서 저기에 부채라고 있어. 그러면 장기차입금은 앞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부채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씩. 그리고 우리가 꼭 6월달까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8월달 시험까지는 있잖아요. 그래서 종종 이런 분 있어요. 접수해놓고 시험장 안 가. 그러면 돈도 날리는 거지만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8월 달에도 시험을 볼 예정이잖아요. 그럼 6월 달에 시험을 보고 8월 달에 시험 보는 거랑 6월 달에 시험을 안 보고 8월 달에 시험 보는 거랑 분명히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든 붙든 무조건 가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시험장 가시면 평균 3명 내지 5명 정도는 안 와요. 시험 보러 안 와요. 부장가 봐요. 난 돈 아까워서라도 갈 텐데. 그리고 이것도 경험이에요. 그래서 종종 수업하다 보면은 저 면접 보러 가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 무조건 가라 그래요. 붙든 떨어지든. 왜냐면 면접도 경험이잖아요. 처음 가면 엄청 떨려요. 왜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야. 뭘 물어볼지도 몰라. 근데 이것도 경험이 늘다 보면은 안 떨어요. 맞죠?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뭐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긴 하지만 시험도 보면 볼수록 긴장을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차입금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짜리죠? 1억 9천. 그 다음에 몇 달러예요? 20만 달러. 1달러당 얼마죠? 850원. 곱하면 얼마 나와요? 1억 7천 나와요. 그래서 얘는 올랐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그럼 부채의 감소 어느 변? 차변. 그래서 장기 차입금. 그리고 아는 거 나오면 대답 열심히 하세요. 대답하다 보면은 늘어요. 그리고 틀리면 고치면 되잖아요. 설마 여기에서 틀렸는데 제가 그것도 못하냐, 뭘로 배웠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회사 가시면은 진짜 해요. 너 누구한테 배웠냐 그러면 전용구한테 배웠다 그러면 돼요. 그럼 또 알아요. 그 직장 상사도 나한테 배운 사람일지. 근데 대부분 모르잖아요.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긴 하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기 보시면 무슨 은행? 국민은행. 부채의 감소. 부채가 떨어졌죠.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 이때는 이익 받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달러 갖고 있는 사람들 집에서 웃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잖아요. 이러다가 조만간 얼마 넘어갈 것 같아요? 1,300원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1,285원에서 90원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이러다 이제 조금 까딱 잘못하면 1,300원 넘을 수도 있죠. 이건 다 러시아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뭔가가 막 움직이고 있는 건, 물가 오르고 있는 건 대부분 다 누구 덕분이에요? 러시아 덕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것도 난리라면서요. 식용유. 네, 식용유 난리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안 써드렸네. 수익증. 돈 벌었잖아요. 네.
돈 벌면 수입, 돈 쓰면 뭐요? 비용. 그 다음에 2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대여금. 단기 몇 년 이내? 1년 이내. 대여의 뜻은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빌려주면 뭐 받아야 되죠? 돈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는 거는 자산. 그리고 헷갈려. 그래 컨트롤 F. 단기 대여금 치면은 나와요. 그 다음에 내용은 원래는 1,500이었어요. 근데 8,000달러가 1달러당 얼마가 됐죠? 1,200원. 그럼 얼마가 된 거예요? 960. 이러면 이제 환장하는 거죠. 얼마를 덜 받아요? 540. 그래도 지금 루난지 뭔지 난리잖아요. 3억 넣어놨는데 10,000원 됐대. 그래서 항상 사람은 욕심을 너무 크게 부리면 안 돼요. 근데 솔직히 욕심 나잖아요. 왜냐면 1억 천금 한 번에 벌 것 같아. 그리고 실제 번 사람들도 있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라기보단 투기하시는 분들은 항상 큰 꿈을 갖고 있는데, 근데 저는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부자가 못 된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아니야 라고 항상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돈 날리시는 분들은 항상 나는 맞아 이렇게 생각해갖고 이제 부자 되는 걸 수도 있긴 있죠. 그래서 요건 이해되시죠? 그러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네. 그럼 자산의 뭐요? 감소. 단기 대여금. 얼마 떨어졌다? 540. 자산의 감소. 자산이 줄면 좋다, 나쁘다? 나쁘다. 왜냐면 자산이 재산이잖아요. 줄었으니까 외화환산, 손실. 얼마 줄었다? 540. 비용의 증가. 왜냐면 이건 돈 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돈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수익의 감소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왜냐면 손실은 대부분 다 비용이에요. 그래도 얘는 좀 이해가 되죠. 왜냐면 금액이 그나마 내 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얼마 됐대. 여기에다 맞춰주는 거예요. 외화는.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3번. 3번에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소모품. 그리고 얘는 성급 비용하고 비슷한 아이예요. 차변에 나올 수도 있고 대변에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소모품은 자산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소모품 B는 뭐라 그랬죠? 비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산으로 쓸 수도 있고 뭘로 쓸 수도 있어요? 비용으로 쓸 수도 있어요. 얘 아까 누구랑 비슷해요? 성급 비용이랑. 성급 비용은 자산이었고 보험료는 비용이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미수수익하고 미지급 비용은 고정이잖아요. 붙박이. 그래서 걔네들은 하나만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차변에 올 수도 있고 대변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되도록이면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본사 사무실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모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용. 비용은 언제 거다? 네, 올해 거다.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미사용이라고 있습니다. 미사용은 언제 거예요? 내년 거예요. 왜냐면 미사용의 뜻이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세요. 미사용은 남은 거죠. 남은 건 내년에 쓸 거죠. 우리 남은 거는 자산, 부채, 자본이 돼야 돼요. 왜냐면 남은 건 내년에 쓴다 그랬잖아요. 내년 건 자산, 부채, 자본. 그래서 뭘로 처리해야 돼요? 소모품. 얼마 남았대요? 네, 거기 보시면 12만 원 남았대요.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우리 소모품
B라 그랬죠. 그래서 800번대예요. 왜냐면 본사에 썼으니까. 그래서 소모품비 얼마요? 12만 원. 뭐의 감소? 비용의 감소. 왜 비용 감소냐면 미사용이 남은 거잖아요. 우리 남은 건 언제 써야 된다고요? 내년에 써야 돼요. 그런 거 잘 좀 봐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헷갈리시면 감소시키세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비용 처리했다 그랬죠. 맞죠? 그래서 비용이 뭐요? 감소.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나오면 올해 거 쓴다 그랬어요. 수익 비용이면은요 내년 거. 지금 비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년 금액이 얼마예요? 12만 원. 그리고 요거는 외우셔도 돼요. 뭔 외우셔도 되냐면 대변의 소모품 비면 반대쪽은 무조건 소모품이에요. 이거는 고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소모품비가 차변에 나왔어. 그러면 소모품은 어느 변에 쓰세요? 대변에. 요거는 고정이에요. 네. 그래서 얘네 둘은 세트로 다닙니다.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이면 대변의 소모품비. 차변의 소모품비면 대변의 뭐요? 소모품. 요거는 고정이에요. 그거를 네, 결산 때만. 네, 결산 때만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결산 때만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두 개인가 있어요. 13번. 그 다음에 21번 풀어보세요. 오늘은 아마 요거까지 맞추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그래서 13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비용 처리. 그러면 요걸로만 할게요. 얘는 이걸로만 되거든요. 뭐 시키라고요? 감소. 비용 감소 어느 변이야? 대변.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 B. 그 다음에 옆집은 무조건 뭐라고요? 소모품. 그 다음에 비용일 때 금액은 언제 거요? 내년 거. 미사용의 뜻이 뭐죠? 안 쓴 거죠. 언제 쓸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얼마요? 20만 원. 끝.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요걸로도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증가 감소하고 올해 거 쓸 거냐 내년 거 쓸 거냐. 그 다음에 2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모품 계정. 소모품 계정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그러면 증가시켜라 감소시켜라? 감소. 무조건 감소예요. 근데 왜 감소시키냐면 이 결산이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우리 집안 청소도 마무리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래서 대부분 감소시키는 게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감소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0은 아니에요. 항상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제가 공부하다가 찍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해요. 그러면 그거는 100은 아니고 9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자산이라 그랬죠. 자산의 감소 어느 변? 자산의 감소 대변.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 그 다음에 옆집은 소모품 B인데 거기 지문에 사무직하고 생산직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800번대 소모품 B, 500번대 소모품 B. 요거 쓰는 이유는 사무직, 공장 이렇게 나와서 쓰는 거예요. 생산직. 그 다음에 금액은 언제 거 쓴다 그랬죠? 금액은 여기 보세요. 지금 자산이잖아요. 소모품은. 그러면 금액은 언제 거 쓴다? 올해 거. 여기 써놨잖아요. 언제 거라고요? 올해 거. 언제만 내년 거 쓴다? 수익하고 뭐일 때요? 비용일 때. 근데 지금은 자산 처리했잖아요. 자산 처리했으면 금액은 언제 거 쓴다? 올해 거. 그럼 거기 지문 보세요. 샀을 때는 100만 원어치 샀어요. 근데 얼마치 남았죠? 10만 원어치 남았죠. 그러면 올해 얼마 썼어요? 네, 그래서 90이에요. 왜냐면 100만 원이 얼마가 돼야 되니까 10만 원. 그러면 얼마 줄여요? 90. 그 다음에 몇 대 몇? 1대 2.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비율 나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1대 2죠. 1하고 2 더하면 몇이에요? 네, 3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 다음에 1이면 곱하기 1. 2면은요? 곱하기 2. 그래서 소모품 B는 1이죠? 그래서 얼마예요? 30.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공장은 몇이에요? 2죠? 2니까 얼마예요? 60. 여기도 비용의 증가.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네, 왜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는 앞에 잠깐만 봐주세요. 거기 소모품으로 처리했죠? 소모품 얼마 있었어요? 예전에 1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에서 90만 원 빼면 얼마 남아요? 자연적으로 10만 원.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분개를 안 해주셔도 되는 게 예전에 100만 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 줄어들었다고요? 90만 원. 줄어서 얼마 됐다? 1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은 신경 쓸 게 없죠. 왜요? 자동적으로 얼마가 됐으니까 10만 원이 됐으니까. 근데 요걸 잘 못 봐요, 저희가. 왜냐면 지금 이해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다가 조금 더 신경을 쓰세요. 그럼 제가 사이사이에 앞에 요 분계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또 질문하시고요. 없으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